집에서 일어나 우산을 꺼냅니다. 토요일이고 청소날이에요. 마법 버튼에 손을 뻗으니 접시, 가구, 벽바닥, 심지어 옷장에 있는 옷까지 반짝반짝 깨끗해졌어요. 하루에 남은 시간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먼지 하나 없는 소파에 좋아하는 책을 들고 눕습니다. 이 공상과학 소설 같은 설정은 프란시스 게이브에게는 수십 년 동안 현실이었어요. 그녀는 집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고용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완벽히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프란시스는 1915년 아이다호에서 태어났어요. 그녀의 아버지 프레드릭은 건축자이자 건설업자였어요. 그의 직업 때문에 가족들은 이사를 많이 해야 했고, 프란시스는 18개의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녀는 자기가 매우 비범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학교에서의 모든 것들이 나에겐 너무 느리게 움직였다고 말했어요. 이 소녀는 아빠와 아빠의 동료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하는 걸 보고 기술을 배웠어요. 프란시스는 포틀랜드에 있는 폴리테크닉 여자 고등학교를 16살에 졸업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죠. 1970년대 후반에 그녀는 이혼해 두 아이의 엄마로 싱글맘이 되었어요. 그녀는 늘 집안일을 힘들기만 하고 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우아가 잼이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알아차렸어요. 프란시스는 너무 화가 나서 이 모든 것을 완전 끝장내기로 결심했죠. 정원 호스를 꺼내 잼을 제거하고 스스로 청소하는 집을 직접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오리건주 집을 거대한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식기세척기로 바꾸는데 10년 이상이 걸렸고 수천 달러의 자비를 사용했어요. 1984년에 모든 게 완성되었죠. 프란시스는 자체 청소하는 건물 공사로 공식적인 미국 특허를 받았어요. 완전히 청소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68개의 개별 장치로 구성되어 있죠. 모든 방 천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프란시스는 우비를 입고 우산을 꺼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기 위해 버튼을 눌렀어요. 스프링클러가 돌면서 비누와 물을 뿌리죠. 그런 다음 모두 헹궈졌어요. 그 뒤에 따뜻한 공기가 통풍구를 통과해서 모든 걸 말렸죠. 1시간도 안 돼서 벽, 바닥, 욕실, 화장실 그리고 목욕탕 모두 보송보송 건조되었어요. 바닥은 많은 해양 니스틸로 코팅되어 있었고 벽 쪽으로 아주 약간 기울어져 있었어요. 모든 방 가장자리에는 배수로가 있었어요. 스프링클러의 물은 그냥 낭비되지 않았어요. 집 밖으로 빠져나와 가는 중에 개집으로 들어가 개를 씻겨주었죠. 세탁이 안 되는 가구들은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투명 아크릴 케이스로 덮었어요. 책은 방수 재킷이 있었고 종이는 플라스틱 상자 밑에 밀봉되었고 특허권을 포함한 벽에 있는 그림에는 안전을 위해 유리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불을 젖지 않게 침대는 천막을 덮었죠. 프란시스는 실내 천 덮개를 위한 자신만의 방수천을 발명했어요. 잔장은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이 접시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옷은 옷장 옷걸이 안에 넣어져 세탁하고 말려진 다음 여전히 옷걸이에 매달린 채 쇠사슬로 옷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모든 전기 콘센트는 안전하게 덮여 있었죠. 카펫이나 커튼은 없었어요. 먼지가 생기는 건 금지였어요. 가끔 관이 터져 물이 원치 않은 모든 방향으로 뿌려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대체로 약 20년 동안 순조롭게 작동되었어요. 프란시스는 더 많은 자체 청소집들 그리고 심지어 자체 청소하는 사무실 건물, 병원, 그리고 전 세계의 마을들을 꿈꾸었어요. 그녀의 아이디어는 청소에 진절머리가 난 미혼모와 여성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청소를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미국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강의를 하고 디자인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신문과 TV에 출연했지만 그 아이디어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어요. 2002년 그녀는 집을 운영하거나 특허를 갱신한 여유가 없어서 특허가 만료되었어요. 프란시스는 집을 구경시켜주면서 돈을 벌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것과 홍수와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한때 가장 깨끗했던 집이 어수선한 건축물이 되어버렸죠. 2009년 그녀는 은퇴주택으로 이사했어요. 그 집은 몇 년 후에 이제는 직접 청소해야 하는 새로운 주인에게 팔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조롱했고 스스로 청소하는 집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와 건설업자들 사이에는 요즘 그녀의 아이디어가 기능적이고 현실화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요. 1998년 컴퓨터가 인기를 끌면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뺏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동기부여해주는 사탕 디스펜서에 대한 훌륭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냈어요. 이건 화면에 광학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 센서는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주시하고 업무용 이메일을 보내거나 긴 중요한 문서를 끝낸 것에 대해 사탕을 보상으로 줍니다.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많은 사탕을 얻게 되죠. 연필, 폰, 립밤 그리고 다른 작은 필수품들을 손목에 휴대할 수 있는 사이보그 모양의 손목 주머니는 2001년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가을에 나뭇잎 긁어 모으는 일을 즐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발명가의 독특한 해결책인 사람의 자연스러운 신체 움직임과 일치한다는 말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나뭇잎 모으는 바지는 바짓가랑이에 지퍼가 달린 유연한 관이 있으며 그 중간에 걸으면서 나뭇잎을 모으는 망이 달려 있어요. 나중에 남은 나뭇잎 더미를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온실 헬멧은 대도시 사람들에게 자연을 가져다 주기 위해 고안되었어요. 선반에 작은 식물이 올려진 머리에 자체 폐쇄적인 김이 서리지 않는 돔을 쓰는 거예요. 숨을 내쉴 때 식물들이 모든 나쁜 요소들을 처리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순수한 산소를 재충전시켜줍니다. 헬멧에는 돔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인터컴 시스템이 장착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이 있지만 하루에 24시간 내내 반려동물이 원하는 관심을 몸소 줄 수 없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반려동물을 쓰다듬어주는 기기에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이건 기계 손으로 고양이와 개 모두를 위해 작동되고 편안한 음악을 들려줘요. 이 기기는 멍멍이나 야옹이가 모션 센서 플랫폼에 올라가면 활성화돼요. 반려동물의 귀는 수프 접시처럼 엉뚱한 곳에 들어갈 수 있고 음식을 사방에 묻힐 수 있어요. 1980년 누군가가 이걸 손봐주기로 결정했고 가볍고 조절 가능한 사용하기 쉬운 동물 귀 보호기에 대한 특허를 얻었어요. 음식에 닿는 걸 막기 위해 주로 긴 귀를 가진 개와 반려동물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되었어요. 또 특별한 날을 위해 튜브에 장식하는 걸 제안하기도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직업적인 이유로 음식 주변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먹는 것을 막아주는 얼굴 마스크가 발명되었어요. 셰프, 요리사 그리고 음식을 다루는 다른 식당 직원들은 이걸 착용하고 작은 자물쇠로 잠글 수 있어요. 숨 쉬는 것과 대화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먹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이어트를 영원히 할 거예요. 썰매 바지는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좌석과 주인을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다리 및 허리 스트랩이 부착되어 있어요. 인체의 형상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목적지에 닿은 썰매를 멈추려면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서 방금 바지를 안 타고 온 척하고 걸어가면 돼요. 1923년 머리 운동기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위해 발명되었어요. 두 사람의 이빨 사이에 금속판을 물어요. 그 판은 스프링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요. 한 쌍이 각자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머리로 일종의 줄다리기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년, 달 그리고 분으로 알려줄 수 있는 멋진 시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 기대 수명은 몇 가지 통계적인 방법과 소유자의 개인적인 건강 요인에 기초해요. 시계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그 데이터를 재설정하기 위한 버튼과 스위치가 있어요. 반려동물 전시옷은 집에 주인님을 혼자 둘 수 없는 동물을 위한 완벽한 선택일 거예요. 조끼나 벨트 같은 건데 튜브 모양의 통로가 주인의 온몸 전체에 걸쳐진 거예요. 구조물 전체가 투명해요. 먹이를 주고 반려동물을 꺼낼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어요. 인공손과 허리에 착용할 수 있는 현금 보관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 팁 요구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는 튜브에 넣은 돈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면 팔지 않은 표시가 떠요. 1960년대에 발명된 바다 신발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줘요. 오리발 프로펠러를 사용했고 떠 있으려면 착용한 사람의 훌륭한 균형 감각이 필요했죠.